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을 때 몰라요. 그러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이 들어서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 이것을 어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길이 없으니 수레가 없어지고 지게를 메고 다닌 것인데 말이죠. 게다가 신라 고려 때에는 만들 수 있었던 바늘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청나라에서 수입했었는데 이는 공업을 억압하고 자, 그러니까 바늘도 못 만들었어요. 신라나 고려 시대 때는 만들었는데 그거 뭡니까? 퇴보한 거죠. 자, 문제는 똑같죠. 우리 계속 발전해 왔는데 퇴보시키죠. 원전 파괴하고 산에 전부 다 태양광 깔아가지고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도 다 베버렸어요. 그러나 엄청난 지도를 했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뭐 가스를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 이렇게 한 이상 이게 똑같아요. 청나라에 수입해서 썼는데 이를 공업을 억압해서 그러니까 산업을 죽여가지고 아주 병신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나를 매도하고 나를 처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처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하게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위상에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조의 사대부들이고 지금 좌파들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기 좋다 하여 도로는 전혀 발전시키지 않고 한양으로 수도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아예 길이 없이 수레는커녕 사람도 어깨를 부딪히며 다녀야 할 정도로 거리가 좁았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또, 자, 이런 강적으로 지난 쇠뇌는, 이게 쇠뇌가 있었는데, 쇠뇌는 고대로부터 널리 사용됐대요. 자, 이게 혁신적인 무기죠. 이게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고려 시대는 수질 구국로 등 다양한 종류의 쇠뇌가 제작되었으며, 특히 정로반이라는 쇠뇌 전문 부대를 운영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그러니까 어떤 적들이 왔을 때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쇠뇌는 점차 쇠뇌의 사용이 뜸해지고 조선조에 와서는 쇠뇌를 만들 기술조차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1941년에 쇠뇌를 시험 제작할 때는 궁중에 있던 도자기에 그려진 쇠뇌의 그림을 참고할 정도로 쇠뇌한 정보가 부족했다. 1450년에 집현전의 부교리 양성질은 고려시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건 제가 이제 그 대운만 딱딱하게 보아왔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채색 기화가 있었으며 보통 기화보다 훨씬 나았다. 후세는 그것을 만들 법을 모르게 되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에 영건 도감이 때때로 채색 기화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끝내 그 법을 해득하지 못했는가. 자, 기병부대요. 자, 선봉 마병을 벗어 일대마다 마가 10벌씩을 주어서 달아나고 쫓는 벌을 익히게 하고 이어 어사되어 병력 육부에 그 교를 맡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건 고려사 전력 문축 때 기록인데 이조 때 이게 없었잖아요. 또 국제 무역에 이렇게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라는 로마와도 교육이 많았던 것을 지금 유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문물과 예약이 흥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장사배가 연이어 내항하면서 갇힌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니 중국과 교통하여도 실제로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거래가 영구히 정거하지 않을 테며 송나라와 교통함이 맞닿아가지 않습니다. 하니 따랐다. 이게 고려사 전류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려가 했던 우리가 천재를 지냈습니다. 고려 때까지 천재. 왜? 우리는 바로 염제 신도시 하나님의 바로 자손 직계손이기 때문에 하나를 제사했죠. 고려 때까지. 이게 한국 경제에 나온 얘기예요. 하늘 제사를 폐지하고 바닷길 포기. 조선은 중국이 책봉받고 종하는 제국이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보세요. 계속 보십시오. 자, 서궁이 고려 등요 중에서 고려인들은 하루에 서너 차례 목욕을 했으며
개성이 큰 내에서는 남녀가 한데 어울려 목욕을 했다.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이 개방적이 돼요. 어떤 틀에 얽매지 않게 되죠. 사람을 남자에 딱 구분해 버리면 이건 남자 할 일, 이거 여자 하려면 그 나라 사람은 정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풀어버렸죠. 자, 검은 리스트를 한 것처럼 어찌나 윤을 냈는지 햇빛에 반사되면 바짝인다. 자, 이것은 중국 여행기에는 나왔고요. 자, 광화문에서부터 긴 행랑을 만들고 각 행랑에는 영토 광단의 삼전문패를 걸었다. 고려 도경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내부에는 거울을 벽에 쫙 붙여 빛이 반사돼 실내가 밝고 거동한 사람이 다 비춰졌다고 한다. 이게 이제 고려 시대예요. 건물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초록색으로 조각했다고 한다. 십자가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복숭아나무, 사구나무 심고 있고 누각 안엔 방차 백승을 세워둘 크기를 평했다. 기둥은 푸르고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했고 기둥을 바닥에 고정하는 부분은 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말이 마치 건물을 받드는 모습을 벽에 새겼다고 하는데 온 건물에 나는 짐승과 걷는 짐승도 조각해서 새겼다고 한다. 자, 그러면 문화가 고려시대의 문화는 이렇게 굉장히 발달하죠. 이런 고려가 만약 그렇게 요동정벌을 하고 그때 요동을 했을 때는 요동은 무주 강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정벌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고려 최대 강역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개 서북쪽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부 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 이러면 그냥 요동 쪽은 이제 다시 먹을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치욕적인 일을 한 게 바로 이성계예요. 그 일을 하게끔 옆에서 부추기는 게 바로 정도전이죠. 자, 여말 천처 노비가 30%. 근데 여말에는 고려 때는 노비가 영원한 노비가 아니었죠. 노비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그냥 일반 평민으로 또 될 수가 있었습니다. 15세기 노비 50%, 16세기 노비 70%. 국민이 절반 이상 노비를 만들고 양반들 노예 장사에 던져줘서 세금을 묻거든. 그러니까 노비들은 세금 수탈에 예외됐기 때문에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안 거쳐져 나라의 경제는 더 파탄이 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는 수십만 대원을 굴렀지만 조선은 수천 명병 병사를 굴리기도 버거운 거지 나라가 된. 왜? 노비를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노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자, 삼은 난정이라고 했죠. 단정인 언사가 유교를 어지럽히나 유학이 본류를 어그러뜨린 그럴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그냥 삼은 난정 아니면 내쳐버렸죠. 그러니까 프로크로토스가처럼 이게 발음이 프로크로스테스인가? 이 침대처럼 이렇게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죠. 삼은 난정을 했죠. 를 강조하며 500년 역사를 버텨낸 것이죠. 다른 의미는 대단합니다. 문명이 발전 없이 500년을 정신력으로 버텨왔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유효사상, 성리학사상을 잘 따랐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틀에 맞춰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조선 관리에 돈을 빼돌리는 수많은 서양인들이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지방 관리들은 착취로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백성들은 이렇게 됩니다. 제국을 자처, 세금을 적게 거두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관료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줘요. 그러니까 군인들 월급도 조선 말에는 쌀 반, 흙 반 이렇게 줬다고 하셨습니까? 군인은 500년간 백성을 약탈하고 관료는 500년간 백성을 차치. 자, 2조 때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였죠. 자, 우리 안의 사대주의, 이게 중병만 빨면서,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우리나라 보고 이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뭡니까? 바로 이성계의 일파인 전주이 씨의 이씨 조선이에요. 개 같은 나라에서. 자, 민간의 패를 나 역시 한다. 그러나 대로 말할 것 같으면 민간의 패는 가벼운 일이라 사대를 성실하지 않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세종실록.
세종이 이따오 인간이에요. 이따오 인간인데 저기 뭐냐 광물에 딱 세워놓고 앉아서 딱 해가지고 이건 전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임금이 말했다고 이 무슨 말인가. 사대는 마땅히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며 황제께서 우리에게 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속일 수는 없다. 세종이 분영 갱상 만행 고려 임금 초상을 싹 다 불태워라. 그러니까 쏘가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나쁜 놈인데 이 세종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가 생겼죠. 딱 세종태가 딱 그 세종시가 생겼을 때 말이 생각나는 게 세종 마칠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끝날 때 시체로 변한다 라는 것을 표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세종시란 행정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완전 망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니까 세종시를 말한 게 아닌가. 세종시. 자, 요걸 하나 다시 편집할 때 써주세요. 세상세자, 마칠종자, 시체시자. 이렇게 딱 보면 딱 맞습니다. 고려는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제국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고려사가 편찬을 하면서 당시 고려의 가치관에서 황제의 면모가 삭제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게 모든 걸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니까 프로클루투스 침대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후조선을 만들었는가? 조선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 이런 정신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들게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목숨이 붙어야지 그 나라 그 세계를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방송은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만 빨면서 이거 하는 것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당군도 갖다 버려야 돼요. 왜? 당군은 그건 허상이니까. 허상을 가지고 와서 역사를 만들면 그게 뭡니까? 맹자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맹자나 주자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조선 역사는, 다음으로 이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은, 자, 시친적 순의 이름입니다. 이 한은 바로 유신하는, 바로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는 글자입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한. 자, 이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나? 싹 다 바뀌어집니다. 뭘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병으로서 먼저 칩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급살병이에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공부하면서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영혼도 같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순간을 맞이 안 하려면 여기 오세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서 와서 느끼면서 해보세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 그때 한 4사람, 5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므로 해가지고 다 아파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떤 종교단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군을 빨던 그런 종교단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나쁜 탁한 기운을 오니까 다 아파버린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알아요. 자, 왜 그러냐. 사람이 어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공부를 하다 보면 몸에 기운이 쌓입니다. 그 나쁜 탁기를 뽑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탁기를 뽑아야 돼요. 자, 우리는 맑아져야 돼요. 맑아지고 밝아져야 됩니다. 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자, 당분 빨면은 몸 기운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도 안 들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왜? 지금은 너무너무 급박한 때예요. 어떤 급박한, 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가 내가 언제부터예요? 1984년 갑자년부터예요. 그게 누굽니까? 1984년을 쓴 사람은 조지 오웰이에요. 조지 오웰 1984년이 있죠. 그 전에 굉장히 1984년 책을 봤을 때 그때면 언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자, 거기서부터 되어져 가는 순서가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지나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이제 실제적으로 세상에 벌어진 일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까지 됐어요. 자, 갈 곳이 없다까지 됐고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흔히 알듯이 666라는 숫자가 악마의 숫자로 이렇게 하죠.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성수에 처음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 입속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 그 자체는 이미 후천 시간으로 후천의 역사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구나 보는 거예요. 들어갈 때 선천의 역사를 완전 마무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신종 코로나.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변이 돼서 또 다른 것이 오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개봉박두예요. 한번 보세요. 지켜보시면 그냥 압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이건 제가 마음이 급한 것보다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반만전의 문자라고 보여진 그 역사를 얘기하고 싶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 터닝 포인트에 어떤 중점을 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터닝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중국학자 조셉 리답 근문신고 보면은 조셉 리답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중국 과학기술사를 한 30권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완전 통한 사람이에요. 천문학, 지리, 하여튼 이분의 책을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이렇게까지 동양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까지 깜짝 놀랍니다. 자, 조셉 리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쓴 책들을 보세요. 제가 책을 볼 때 반드시 원서로 보세요. 자, 우리 해석된 게 제대로 없습니다. 조셉 리담 우웨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우웨이, 자, 우웨이, 중국말로 우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스러움에 반하여 하는 행위로부터 억제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자연스러움. 자, 지금은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느냐. 무의이화로 되어집니다. 무의유화로 되어지는데 이미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 있으면 돼요. 거기에 가 있으면은 몸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아니까. 근데 현시장만 그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얽매다면 무의가 안 돼요. 유의를 해야 돼. 내가 뭘 하지?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걱정만 해요.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아지면 간이 약해지고 담이 쪼그라들어요.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얘기죠. 간과 담을 굉장히 약화시켜요. 자, 지금 우리가 공중 TV는 그렇죠? 공중방송국은 굉장히 사람은 담과 간을 쪼라들게 맞는 방송을 많이 합니다. 왜? 지금은 악령들이 주제를 해가지고 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공부할 때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분별을 분명히 해야지 공부가 된다고 그랬죠. 물론 도 공부를 할 때, 진정 공부를 할 때는 분별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공부를 시작할 때는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것을 분명히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판별을 못하죠. 판별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학문이든 그 학문의 깊이든지 학문의 깊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마음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마음은 신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대단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손에 우리 천손이다. 우린 천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왜 천손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운이 드는 것을 느껴요. 아, 생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열리고, 열리는 것만큼, 생각이 열리는 것만큼 몸이 또 열립니다. 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병이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또 뭐냐면, 저는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제가 공부하다가 안 열리면, 안 보이면 살을 탔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수업하다가 하루 쉬는 날 살을 타는데, 그냥 살을 타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살을 암벽을 타면 이 손가락 두 개 힘이 풀리면 떨어져요. 땅 떨어지고 확 떨어져요. 그때 집중하고 딱 올라갈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와, 사람은 어떤 극한 순간에 접했을 때 극한이 어떤 열리는 거구나 해서 많이 느꼈죠.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좀 건방을 떠는 건지 모르겠어요. 빨리 내려오려고 암벽을 타고 내려왔어요. 암벽을 타고 내려다가 다리가 딱 안 닿더라고요. 이게 다리를 딱 안 닿는 순간 몸이 마비가 돼버리다가 그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다치면서 제가 목만 까딱까딱 온 몸에 다 올스톱되는 상태에서 이 생각이 그때도 난 병신이 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우연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 다 됐다고 이제 치료할 게 없다고 나가라. 그럴 때가 되면 자, 아무 걷지도 못하고 손도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이제 여기서 할 게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던 게 아산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왔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이 풀리고 또 이제 수영을 하면서 몸이 풀리고 자, 걷는 것을 다리 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맨날 다리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한 10년을 그렇게 그러다 이제 다시 몸이 온전해지더라고요. 그 수행을 하고 물론 다치고 나서 그리고 나와서 한 1년 동안 한의사한테 어떤 침을 계속 맞았죠. 그래서 침이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공부하고 알게 되었죠. 아, 침이 이런 원리구나. 물론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침의 원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이하면서 제가 몸을 공부하면서 이제 의학 공부도 하면서 한의학 공부도 하면서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한의학이 아니죠.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치료하면 어떤 반응이 나간다 이것을 읽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터지고 깨지고 이런 외과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 내과적인 병은 암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 뭐냐. 나를 통해 그렇게 하늘에서 가르쳐 준 거구나. 그렇게 배우라고. 네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마루타 삼아서 그렇게 공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온전에 걸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뛰지를 못하니까 안 뛰었는데 그때 이제 전철이 조금
막 와서 뛰어지더라고요. 와, 이제 몸이 살아났구나. 그게 20년 걸렸습니다. 딱,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되네.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동안은 뛰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뛰는 걸 보고 이제 몸이 다 살아났구나. 그렇다면 다 살아나는 그 몸을 보면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그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신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의사들, 한의사가 됐든 양의사가 됐든 다 특히 한의사는 의사는 내과 의사들 다 도둑놈들이구나, 약장사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배운 게 그거고, 그냥 저는 몸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알고 나면은 내 자신이 옛날에 몰랐던 그런 사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약장사를 하고, 그것이 현재 의사들이 일이 아니. 물론 의사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모든 병은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그 자체적으로 몸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힐을 할 수 있는, 레미디가 아닌 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능력이 있구나. 인간은 바로 신이구나. 이런 걸 더 알게 됐습니다. 신답게 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신이 들어와서 신의 부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을 우리가 부립니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영이 열리고 신이 열리면서, 신령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선생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생국이 되기는커녕 쫄보도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령을 깨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는 강의 이거 다 끝나고 제가 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거는. 자,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잊어버렸네요. 자, 그 자연스레 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 우리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끔 방해하는 요소만 제거를 하면 돼요.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인위적인 자연스러움에 맡길 수 있는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지면 무위가 됩니다. 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내 몸이 되어지게 그런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위죠. 억지하는 것을 규명했으며, 또 장자가 말한 행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다. 고요함. 지켜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되죠. 알면은 그렇게 움직여야죠. 우리 인간은 뭡니까? 동물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방법을 지금 이때까지 역사에서 또 이 시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단지 모를 뿐이에요. 자, 도덕경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도상 무이 무불위다. 도는 언제든지 억지로 하게끔 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는 언제든 억지로 하게끔 하지 않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그것이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걸,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시간대이구나. 그런 느낌은 돼요. 그것을 너무 아파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내 몸이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내 몸을 읽고 치료를 하면 되고요. 자, 이것을 외부의 어떤 것으로 통해가지고 나를 해보려고 한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막힘이 몸이 알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몸이 치료될 수 있게끔 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모두 약이에요. 그 약일 때 그 약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무조건 어떤 병이 돌 때 무엇을 맞으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물론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에서 좋은 방송 하죠.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모든 일은 짜여져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에 하나의 사건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찰해야 된다.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걷는 걸음이 이게 왜 어디로 가기 위한 걸음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앞으로 조만간에, 앞으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잘 쓰면서 이것이 그것이 10년 20년 뒤도 아니고 5년 10년 뒤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sooner or rather,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되어진 일들을 모르는 이들은 끊임없이 조작하고 꾸미는 것에 내몰리지 말고, 자, 지금 딥스나 문재인 또 중국 애들 뭐든지 자꾸 꾸미려고 해요. 뭔가 해보려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해요. 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다 보니까 무엇을 자꾸만 내놓고 사람들을 완전 좀비로 만들려고 합니다. 좀비 영화가 왜 나왔나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게 한 게,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 영화가 나오면 반드시 그 세상 속에 바로 투영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은, 지금 나중에 어떤 지금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비 영화가 많이 나왔던 이 세상은 지금 모든 사람을 좀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좀비를 만들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끊임없이 조작하고 꾸미는 것에 내몰리지 말고 그들이 벌이는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 가면 된다. 모든 것들이 본질이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허용해라. 자, 모든 본질이 그렇게 되게끔 해라. 그냥 그 모든 물질이, 그 모든 본질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그래서 모든 것이란 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냥 놔둬버려요. Let it be예요. Let it be. Let it be. 옛날에 존 레논이 부른 Let it be라는 노래도 있죠. 있는 그대로 놔둬라.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허용해라. 조셉 리더이 말했듯이 만약에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반하는 행위하는 것을 억제한다면, 또 사물이 결정체에 바라지 않는다면 어떤 것은 도와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은 도와 조화를 이룰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도가 사상을 보면 이 도가 사상은 겨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교는 봄이고 불교는 가을이고 여름은 여름기운을 나온 게 바로 기독교고, 그 다음에 도교는 바로 겨울기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잠잠해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쉬고 있지만 모든 게 그냥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도교입니다. 이것은 노자가 비스무리하게 당혹스러운 정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 비스무리하게 seemingly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줄 수가 있다. 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자, 지금은 수렴하는 기운, 즉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이미 봄, 여름에 했던 것을 이미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되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끔 몸이 되어지면 됩니다. 생각과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공부와 수행이에요. 수행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어서 수행법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이 관점에서 행동의 두 가지, 자연스러움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와 사물이나 일이, 전 여기서 이걸 해석하면서 볼 때 차이니스가 계속 나와요. 중국 놈들은 이런 게 아닌데, 중국 놈들은 별로 행동하지 않고 굼뜨고 말로만 하고 말 변명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인의 사고다? 이건 바로 염제 신동시 그 분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스러움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와 사물들이 이리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행위, 이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지 않고 하는 행위는 나중에 반드시 필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딥스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에 조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지금 수행을 해야 돼요. 왜? 어떻게? 왜 어떻게? 왜 후천을 넘어갈 수 있는 다음 세상,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버리지 않는 공부. 나를 찾는 공부.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어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여기에 와 있는가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잠깐 미뤄지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수없이 제 고조선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거듭나야 돼요. 이제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방법은 공부하세요. 어떤 행위에 대한 완벽한 부재인 수동적인 생각은 결코 즐겁지가 않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음양을 각각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연관시키는 사고는 중의의 사고와 일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수동적인 행위, 능동적인 행위, 어떤 게 능동적인 행위고 수동적인 행위 이 자체, 동양인이 생각하는 것과 서양인이 생각하는 건 틀리죠. 수동적인 행위는 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면에서 다시 움직여가지고 다시 재생산시키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거가 되죠. 역시 여자는 밖은 음이지만 안은 양인 것처럼 수동적인 면일 때 바로 동적인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이분은 저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같은 동전이 양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 이분원적인 사고가 성향의 사고고 하나로 통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동양인, 즉 한국인 이 생각입니다. 중국인은 앞으로 다 심한 시정자만 남겨버리고 다 속가진 인간이니까 구태여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 내 자신이,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 들으면 어떤 바이러스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설 때 모든 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믿으세요. 자, 내 몸을 믿고 자신의 몸을 믿고 자신이 이걸 하면 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면 열립니다. 그 공부가 어떤 공부가 됐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 바로 찾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말하는 공부는 뭡니까? 바로 몸 공부예요. 자, 몸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아주 건강한 몸으로 또 다음 주에 또 몇 년 뒤에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월화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번 18일 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먼저 제목으로 쓰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병균도 감염되지 않는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누구와 어떻게 만나 같이 생각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자, 토요일 날 2시, 보통 이제 1시부터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보통 1시부터 4시 또는 4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 조금 더 이제 빨리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뭐 제가 이제 1시 한 15분에서 반 사이에 오니까 그 전에 오셔도 뭐 그 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맞게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끝나는 시간은 4시에서 4시 반에 끝나니까 자기가 이제 시간은 되는 대로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